지난 시간 그 지지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지지합입니다. 지지의 충이나 합을 모르면 사주풀이 하는데 아주 문제점이 많죠.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인 것은 이제 이 표에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충은 같은 음양끼리의 충이죠. 좌우충을 하면 양과 양의 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묘유충 하면 음과 음의 충. 그래서 음과 양이 부딪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적으로도 정반대 방향의 어떤 것이 이렇게 이제 충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제 합이라고 하는 거는 양양이 합이 될 수 없겠죠. 남녀가 결혼하듯이 음과 양이 결합하는 것이 이제 합입니다. 지지합도 마찬가지죠. 음과 양이 결합을 하는 것이고, 이제 남과 여가 결혼하는 것과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표를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합의 우선순위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먼저 이제 방합을 보시면, 일단 방합이란 거는 이제 지역적인 방향에 이제 같이 몰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명 이제 가족 간의 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인묘지는 이거는 이제 목이잖아요. 동쪽 방향에 다 몰려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합이라고 합니다.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해서 이거는 목, 화, 금, 수. 인묘진 목의 방합, 그 다음에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 방합은 세 개의 글자가 다 같이 있어야 합이 성립이 됩니다. 이제 삼합하고는 틀리죠. 삼합은 이제 두 개의 글자, 이제 좌우 묘유 이제 왕지를 낀 두 개의 글자만 있어도 이제 반합으로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방합은 예를 들어서 인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목의 반합국이냐?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합이라는 거는 세 글자가 모여 있어야 되고, 또 떨어져 있으면 방합의 어떤 역할을 좀 못한다. 작용력이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합은 연, 월, 일, 시 중에서도 같이 이렇게 왕지를 끼고 있으면 합이 이루어지는 반면, 방합은 반드시 세 글자가 모여 있어야 합이 된다라는 걸 이제 명심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합은 이제 이렇게 지역의 어떤 결합이고 가족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죠. 삼합은 이제 어떤 사회적인 결합입니다. 인호술, 그 다음에 이제 해묘미, 그 다음에 사유축, 신자진 4개의 삼합이 있죠. 그건 이제 사회적인 어떤 합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물려서 하나의 오행으로 꽉 뭉치는 것인 반면에, 방합은 원래부터 태생이 가족계 어떤 혈연계통,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해관계가 아닌 거죠. 처음부터 그냥 그쪽 합으로 묶여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인묘진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목화, 남쪽에, 서쪽에, 북쪽에 이렇게 해서 다 한 가지 오행으로 묶이는 것이 이제 방합이고 가족 간의 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합은 지지합 중에서 가장 강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가족 간의 어떤 그런 합이라는 거는 잘 깨지지가 않죠. 거의 이혼하거나 이제 어떤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방합이라는 것은 가장 세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삼합이 되겠습니다. 삼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삼합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목은 이제 해묘미, 그 다음에 화는 인호술, 그 다음에 금은 사유축, 수는 신자진 이제 삼합이 있죠.
근데 이 삼합은 일단은 그 생왕묘의 생왕묘의 그 합이죠. 이런 이제 한번 보시면 생지하고 그다음에 왕지하고 그다음에 이 생왕묘인데요. 이게 이제 그 사회적인 결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지하고 왕지하고 묘지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어떤 오행으로 꽉 뭉쳐질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갑을 보면 여기가 이제 갑의 영역이잖아요. 갑목 여기는 목의 영역이고 여기가 이제 화의 영역이고 여기가 금 여기가 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목을 본다 그러면 갑목은 절태양생이죠. 그 다음에 생에서 이제 해에서 생이죠. 해에서 생. 그 다음에 절태양생욕대록왕 요 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미가 이제 묘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삼합이 구성됩니다. 여기가 생지, 그 다음에 여기가 왕지, 여기가 이제 묘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목이 이제 세묘미가 되는 이유가 해묘미가 생왕묘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왕묘에 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해수라고 하는 그 수의 어떤 그 지지하고 그다음에 미토라고 하는 이 지지는 전부 뭐냐면 목으로 이제 결합이 되는 것이죠. 지금 목이 이제 해묘인데 이게 지금 이제 방금 얘기했지 생왕묘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것은 목에 하나의 국이 되는 것이죠. 국. 거대한 어떤 그 강한 어떤 그 목의 그 하나의 어떤 성질로 하나의 기운으로 꽉 뭉쳐서 이 해는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미토도 성질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요거는 딱 묘라고 하는 어떤 그 왕지를 가진 하나의 어떤 목의 그 결집체 이렇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이렇게 삼합이 되면 이제 어떻게 이걸 갖다 해석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오행을 얻지요. 만약에 삼합으로 꽉 뭉쳐서 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재성이다 그러면 금전적인 어떤 그런 운이 따르는 것이고 뭐 사주에서 뭐 해묘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재성이다 그러면 해묘가 있는데 운에서 미토가 들어왔다. 그럼 해묘이 삼합이 되기 때문에 재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주 자체에 삼합이 딱 자리 잡혔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 강한 어떤 그 오행을 취한 반면에 반대되는 또 천간의 어떤 그 힘이 통근하지 못한 어떤 그런 그 천간이 있다 그러면 그 천간은 굉장히 무력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 사주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뭐 지지의 어떤 합이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합의 세계는 어떤 것이며 이런 걸 갖다 보는 것에 이제 주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일단 해석하는 거는 좀 약간 부차적인 걸로 일단 뭐 미루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여기 지금 화의 영역인데요. 화는 인호술이잖아요. 여기 병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인목의 시준성상 여기가 생지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오가 이제 왕이 되고 요 술토가 이제 묘지가 되죠. 그러니까 생왕묘로 다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이죠. 생왕묘로 합을 하죠. 생왕묘가. 그래서 생왕묘를 갖다 하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인하고 오하고 술하고 이렇게 화의 국을 이루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화의 국.
그래서 이제 뭐 인옷을, 그리고 또 다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금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뭐, 경금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기 또 똑같이 여기서 경은 여기서 사하고 유하고 축해서 이제 생황 합을 이루니까 이제 금국이 되는 것이고, 여기 수의 영역에서는 요 신이 이제 임수는 요 신에서 생이죠. 그다음에 자에서 왕이고 진에서 이루니까 생은 신자진 삼합을 해서 이제 그 수는 신자진 삼합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이제 육합이 있죠. 육합을 보시게 되면요. 육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충은 이제 어떤 반대의 충이지만 합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하죠. 자축합, 그다음에 인해합, 그다음에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방향을 갖다가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 그 형태가 이제 요 형태가 되거든요. 요 형태로 이제 본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축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 요거를 이게 자축, 인해, 그 다음에 묘, 축, 사신, 오미를 이제 요걸 돌려서 본다 그러면 돌려서 보면 요런 형태가 되죠. 요런 형태가 됩니다. 요런 형태인데 요거를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보신다 그러면 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아까 그 형태가 이제 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축이 이제 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지지도 육합 자축, 그 다음에 인해 묘술합, 진유합, 그 다음에 사신합, 오미합이 이제 충 육합인데 이 육합에서도 합화 오행을 얘기를 합니다. 자축합은 토다, 인해합은 목이다, 화다, 금이다, 수다 이렇게 있는데 이 지지합이 합화가 된다고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화가 논하기는 조금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합화에 되기는 요건이 좀 갖춰야 되겠죠.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축합인데 토가 이제 그 토로 바뀐다고 했을 때는 월지가 토의 오행인 경우, 또 아니면 지지에서 어떤 토의 어떤 국을 이루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대운 지지가 뭐 토인 경우 이제 이렇게 합화 오행에 그 합화된 그 오행이 아주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을 때 합화를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그냥 뭐 막 쓰기가 좀 이렇게 검증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검증을 해봤을 때 잘 안 맞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유의해서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자축합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요거를 이제 쭉 봤을 때 이게 지금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지금 지구의 어떤 자전축도 23.5도가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돌려서 보면 지금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면 요만큼이 이제 23.5도가 기울어져 있죠. 23.5도 기울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인데 이걸 다시 한번 돌려서 보면 지금 23.5도가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자축합이 왜 토가 되느냐, 그 다음에 인해합이 왜 이제 목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뭐 띠를 가지고도 얘기를 하죠. 뭐 자축합은 뭐 이 쥐가 이 축은 이제 구멍을 의미하니까 쥐구멍으로 들어가서 자축합이다. 인해합은 이게 뭐 호랑이가 돼지를 잡아먹네.
그다음에 뭐 묘술은 이제 뭐 봄이고 가을의 합이네. 진유는 닭하고 용인데 뭐 닭 벼슬하고 용에도 이제 벼슬이 들어가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좀 이상하게 조금 논리가 좀 너무 조금 좀 낮아 보이고 논리적인 어떤 그런 좀 약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거든요. 일단 이거는 이제 지구로 봤을 때 지구 전체의 어떤 그런 모양새로 봤을 때 이것이 그냥 지구다. 지구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이렇게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이만큼이 기울어져 있는데 어차피 이제 이 그 12지지의 합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초반에 그 말씀드렸지만은 충하고 달리 음과 양의 결합인 거죠. 다 뭐냐면 이거는 다 음양의 결합인 것이죠. 다 음양입니다. 음과 양의 결합이고 그 다음에 남과 여의 어떤 결합인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자연의 어떤 그런 그 자식을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자손을 갖다 낳고 이런 어떤 그런 생산의 어떤 기운을 봤을 때도 다 음양의 어떤 결합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자축하고 이렇게 쭉 본다고 하면 이게 사실 뭐 사주명리학이라는 게 우주와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자축을 해서 토가 있어야 지금 지구가 다 지금 표면은 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인간은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뭐 사람이 뭐 바다에서 살 수는 없죠.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토를 깔고 있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그런 발전 방향이죠. 순환의 어떤 역의 논리에 의해서 돌고 도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역이라는 게 이제 뭐 태양과 월이 이제 이게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니까 토에서 이제 인해합을 해서 이제 목이 나온 거죠. 목이 나와서 그 다음에 그 태양의 어떤 그 태양의 힘을 받아서 성장 발전을 해서 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수확물을 만드는 거죠. 이 단계에서, 지은학 단계에서. 그 다음에 사시나 묘 단계에서 어떤 창고를 가서 이렇게 가두어 두는 것이고, 제일 위에는 오미인데, 이거는 이제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니까 이거는 뭐 없는 거죠. 합화 외행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그 토가 있고, 그 토양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어떤 그 생물들이 초록 같은 어떤 그런 생물들이 크고 발전을 해서 결과물을 이루어내서 가둬내는 이렇게 쭉 이어지는 성장의 어떤 단계다. 시간적으로 아니면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합을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전체를 지구라고 보고 요 12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를 지구 안에 있는 환경적인 어떤 그런 그 행태라고 이제 보면서 이렇게 태양과 그 다음에 달이 계속 돌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구조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양을 바탕으로 해서 쭉 이렇게 발전, 성장하고 다시 또 이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 이게 오하고 자하고는 이제 정으로 지금 다 반대지만 합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죠. 그리고 이걸 선을 그어보면 여기가 23.5도가 딱 나와요. 그러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추나 추동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어져 있지 않았으면 뭐 그 계절 자체도 없겠죠. 특히 우리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계절이 명확한데 이 기울어짐이 없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뭐 이런 어떤 사주 명리학도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그 지지의 어떤 육합이라는 것은 지구의 어떤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것과 연관성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암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뭐 천간 10개하고 지지 12개의 그 글자의 조합이 어떤 암호적으로 이렇게 묶여서 결국은 자연 현상을 이제 나타내고 그러한 어떤 기호들을 저희가 해석을 해서 유추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사주 분석을 한다고 봤을 때 이 지지합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와 자전축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나와서 결국은 인간과 그 다음에 우주와 자연의 어떤 그런 법칙적인 어떤 그런 그 작용을 이렇게 암호화된 형태로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육합이죠. 지금 이제 아까 방합, 삼합 이제 육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합은 아까 제가 이제 반합이 없다 그랬죠. 그거 이제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인묘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반합이 구성이 되느냐, 반합이 구성이 안 되죠. 이거는 인묘는. 방합은 첫째, 이 방합은 세 글자가 온전히 갖춰져야 됩니다. 세 글자가 온전히 갖춰져 있을 때 목의 방합이 성립이 되지, 요렇게는 반합이 성립이 안 된다. 또 요렇게도 성립이 안 된다. 묘진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거는 반합이 성립이 안 된다. 인하고 인오는 이거는 반합이 성립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그 결합이, 이거는 반합이 성립이 되죠. 인호라고 하는 화해 이거는 반합입니다. 반합이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술은 어떨까요? 오술도 성립이 되죠. 일단은 좌우묘의 왕지를 낀 그 합은 반합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거는 사회적인 어떤 결합이기 때문에 좌우묘라고 하는 왕지를 끼면 기본적으로 반합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왜 이제 말씀드리냐면 이런 그 사주 추멸할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주에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인이 있는데 뭐 세운에서 오 당연히 오죠. 세운에서 오 당연히 옵니다. 그 다음에 대운에서도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운, 세운에서 또 이렇게 또 같이 결합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결국 이제 반합을 어떻게 보느냐, 삼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어떤 그런 그 분석이 틀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합의 어떤 지지합이라는 게 이렇게 언뜻 보면 쉬운 것 같지만 또 실제 보면 또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예. 뭐 처음에는 복잡한데 또 자주 보면 또 이제 금방 익힐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이 단계를 넘어서야 그래도 뭐 중급 이상의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지합은 굉장히 잘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 방합은 세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기 해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삼합이고 요거는 이제 육합이 되잖아요. 이것도 합이고 이것도 합이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방합이 이대라고 하는 육합보다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립이 되지 요거는 합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방합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삼합.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이제 그 천간하고 천간 더하기 이제 그 반합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육합.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반합이 되죠. 요 순서대로 가지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이제 자세하게 그 암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요거는 이제 임묘진 방합이 되기 때문에 요 육합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요렇게 지금 합이 됐고 요렇게 지금 합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체의 영역인데요. 체하고 이제 용이 있잖아요. 이건 사주 원국에서 이제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 이것은 합이 다 없는 겁니다. 합이 이제 풀린 거죠. 이건 합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하나는 뭐 금의 어떤 그 금쪽을 봤을 때 뭐 신유술이다. 여기 이제 사가 왔다. 요거는 지금 이제 금의 이제 방합이죠. 요거는 육합이 되는 거죠. 사신합이. 그러면 요 금의 이 신유술은 육합보다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신유술 방합이 성립이 되고 이 합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호술이 이렇게 삼합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삼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인묘라고 하는 그 방합은 아까 제가 이제 그 반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운에서 예를 들어서 진이 왔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금 이렇게 인호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묘진이 이렇게 운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죠. 그런데 방합이 삼합보다 이제 우선순위입니다. 방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합은 어떤 가족 간의 합이기 때문에 이 삼합의 어떤 사회적인 결합보다는 더 강하죠. 그래서 운에서 이렇게 진이 올 때는 요 삼합은 풀리고 인묘진 방합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인묘진 방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진이 대원이 됐든 세원이 됐든 이렇게 묶여 있다가 요 진이라고 하는 운이 지나가면 요거는 또 이제 이거는 없어지고 다시 인옷을 삼합으로 이제 묶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체 영역하고 이제 용의 영역이 틀린데 대운과 세운이 어떤 그 용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사주에서 이제 삼합이 구성되었지만 방합이 운으로 인해서 그 시기에는 방합으로 묶이면서 삼합이 풀리고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방합이 풀리면서 삼합으로 다시 엮이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약간 이제 체의 어떤 영역과 용의 영역을 잘 구분해서 이제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요것만 이제 자꾸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인하고 이제 오가 있다. 오가 있는데 해가 이제 있어요. 해가 있는데 요걸 보면 이제 이거는 인해합이죠. 인해합. 인해합이고 이거는 인호라고 하는 이제 반합이 되잖아요. 화해 반합이죠. 화해 반합인데 이렇게 되면 요 인호라고 하는 반합은 성립이 안 되고 인해라고 하는 합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합의 우선순위가 육합이 반합보다는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인호라고 하는 반합, 그러니까 삼합의 반합은 성립이 안 되고 인해합이 육합으로 묶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요 인호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화잖아요. 화인데 여기에 만약에 병화가 이렇게 있다. 이걸 이제 천간의 이제 유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호라고 하는 그 지지에 반합이 있는데 그 반합의 오행하고 같은 오행의 천간이 연이나 월이나 일이나 시에 이렇게 떠 있으면 이것이 천간의 유인력이라고 해서 요 육합보다 우선순위가 됩니다. 반합이지만 이렇게 구성이 되면 요 인호라고 하는 요 반합이 지금 이거 육합이잖아요. 얘가 더 세다는 얘기죠. 얘가 더 세요. 그래서 요 인해합은 해당이 안 되고 요 인호라고 하는 반합이 성립이 된다.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죠.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주 원국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지지에 통근한 천간입니다. 지지에 통근한. 지지에 통근하지 않은 천간은 좀 굉장히 무의미하죠. 그래서 그리고 월지에 통근한 천간이 가장 강합니다. 월지, 그 다음에 시지, 그 다음에 일지, 연지 순으로 이 통근력이 셉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도라고 하는 반합이 됐든 아니면 뭐 사유축의 어떤 반합이 됐든 신자진의 반합이 됐든 인호술의 반합이 됐든 뭐 해묘의 어떤 반합이 이것이 반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반합의 오행이 천간에 떠 있다. 오행을 의미하는 그 천간이 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천간이 지지의 뿌리를 받기 때문에 이 자체가 워낙 강하게 되는 것이죠. 삼합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거의 삼합에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반합은 육합보다 훨씬 월등하게 좀 세게 뭉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본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방합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지금 인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합이 성립이 안 되죠. 여기 지금 묘유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충이 뭐냐면 이거는 그 인묘를 갖다가 이거는 뭐 그 해소가 안 되죠. 일단 묘유충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일단. 그러니까 묘유충이 이제 여기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육친성이나 어떤 사회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성격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잃는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지금 인묘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묘유충이에요. 충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이 월천간에 떠 있었다. 그럼 아까 삼합의 어떤 천간의 유인력과 마찬가지로 이 방합도 천간의 유인력에 의해서 아주 강해지는 겁니다. 인묘라고 하는 이게 반합이 성립이 안 됐던 건데 요 갑이 있으면서 이 반합이 이 묘유충을 해소를 합니다. 그래서 묘유충이 없어져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체의 영역인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삼합과 방합의 어떤 그 논리에서
반합일지라도 천간에 그러한 같은 오행의 천간이 떠준다면 아주 강한 반합이 성립이 되고 그의 세력은 거의 삼합의 방합에 못지않은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합의 어떤 그런 방합의 논리, 그다음 육합의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이 그 사주에 자주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그 뭐 사주 원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용의 영역, 대운과 세운에 들어왔을 때도 또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제 방합과 삼합과 천간의 유인력, 그 다음에 반합 이것들의 어떤 그 우선순위까지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것에 기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잘 익혀서 이제 나중에 응용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